소리 없이 찾아와 씻을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이 시대의 불치병. 이 병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눈으로 오고 심장으로 오고 폐로 오고. 암, 심장질환, 폐렴.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무서운 질병은 바로 당뇨입니다.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사지를 절단하게 되는 이유 1위.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현대인의 역병이라고도 불립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대인의 병 당뇨. 전 세계 당뇨 인구 5억 3,700만 명. 우리나라 또한 4년 사이 당뇨 환자가 171만 명이나 증가했는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당뇨 합병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잡아야 한다. 제가 식후혈당이 3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상 혈당이에요. 이렇게까지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불치병이라 여겨지는 당뇨에서 탈출하는 방법.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시선 고정하세요. 다양한 합병증과 함께 전신질환을 불러오는 당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당뇨로 인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60세 이진석 씨는 현재 심각한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데요. 목발 없이는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불편해진 다리. 7년 전부터 신체 이곳저곳에 당뇨 합병증이 나타나면서 결국 오른발 발목 아래로 절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2018년도쯤인데요. 기숙사에 이제 가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엄지발 끝에 껍질이 벗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CT를 촬영을 하더라고요. CT를 촬영을 하니까 다리에 이제 막혀 있다고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하니까 이제 여기는 못 살린다고 이제 절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다리까지 절단하게 되면서 이렇게 당뇨가 무서운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당뇨발 합병증. 정확한 명칭은 당뇨병성 족부병증으로 실제 당뇨병 환자 중 60-70%는 평생 한 번 이상 당뇨발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당뇨병 합병증은 높은 혈당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요. 이에 따라서 몸 곳곳에 신경세포 손상을 일으키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발은 말초 혈관 질환, 신경병증, 궤양 등 당뇨병 때문에 발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말하면서 이 대표적인 당뇨병 합병증이 되는데요. 당뇨발의 주요 증상은 혈액순환 장애와 신경 손상이 되겠습니다. 방치할 경우에는 심한 궤양으로도 발전을 하고요. 따라서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진석 씨도 당뇨 진단을 받은 후 합병증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막상 병이 진행되는 동안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그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병원에서 당뇨 혈색소 검사했을 때는 약 10일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혈당은 거의 300, 250에서 300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약을 먹으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이제 펌프를 달기 시작했죠. 인슐린을 강제로 주입해주는 인슐린 펌프를 늘 몸에 지니고 있다는 진석 씨. 또 다른 합병증도 있다는데요. 미세혈관이 파괴되어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당뇨 망막병증. 눈은 지금 망막이 이제 출혈이 와가지고 거의 잘 안 보이죠. 위에 시력 검사하면 위에 큰 글자 이런 것만 보이고 시력도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 무섭다는 당뇨 합병증이 발, 눈, 신장, 세 부위에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겉으로 잘 나타나지를 않는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그 말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엔 신장까지 망가져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당뇨 신장병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해지면 투석으로 가기 때문에 이 투석을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장을 보하기도 하고요. 신장 기능을 북돋기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매주 피 검사를 한다는 진섭 씨. 혈당과 함께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는데요. 바로 당화혈색소 수치입니다. 인슐린 펌프를 몸에 달고 나서 혈당은 많이 내려갔지만 당화혈색소는 쉽게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당뇨 관리의 성적표라고 하는 당화혈색소란 무엇일까요? 당화혈색소는 혈액 내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혈색소에 당이 결합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당화혈색소는 수치가 5.6% 이하면 정상, 그리고 5.7에서 6.4% 그 사이면 당뇨 전 단계, 그리고 6.5% 이상일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과거에는 당뇨병을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을 기준으로 진단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 당화혈색소가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공복, 식후 혈당으로 보는 당뇨 진단법은 컨디션, 피로 등의 외부 조건에 의해 수치 변화가 크지만 적혈구의 수명으로 알아보는 당화혈색소는 공복 상태나 감염 등에 대한 변수가 적어서 3개월 이내에 평균 혈당 수치를 판가름하는 정확한 지표가 된답니다. 당화혈색소가 1%가 증가했다는 것은 평균 혈당이 29mg/dL 정도 증가했다는 뜻으로 당뇨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당뇨 합병증의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당뇨를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하게 될까 두렵다는 아버지의 마음.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직 치료제가 없기에 현대사회의 불치병이라고도 불리는 당뇨. 그렇기에 매일 똑똑하게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방법을 오늘 닥터하우스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좀 찬바람이 불면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바로 당뇨가 있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온이 추워지게 되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혈당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제가 당뇨 진단을 받은 뒤에 몸이 많이 피곤해지고요. 무슨 간 수치부터 시작해서 콜레스테롤, 뭐 동맥경화 전부 다 지금 수치가 안 좋다고 나와 있어가지고요. 당뇨가 이제 요즘에 심해져서 눈도 침침해지고 합병증이 올까봐 걱정이거든요. 일단은 당뇨가 더 심해지기 전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두 분 오시기 전에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를 검사를 해보시고 오셨죠.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됐는지를 반영하는 수치인데요. 이 당화혈색소가 모두 감소를 해야지 식전과 식후 모두 혈당이 감소됐다고 볼 수가 있는 수치입니다. 먼저 채은님 거 당화혈색소 한번 볼게요. 6.0. 최희은님은 6.0%가 나오셨는데 이거는 이제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다음에 김성남님 당화혈색소를 보게 되면 6.5%로 당뇨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김성남님 같은 경우는 6.5%로 나왔으셨으니까 혹시 평상시에도 혈당이 조금 높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또 오늘 아침에도 공복 시에 이거를 한번 재봤는데 130 정도가 나왔거든요. 공복 혈당 같은 경우가 130이면 126mg 이상이기 때문에 당뇨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고 수치가 꽤 높으신 편이긴 하세요. 두 분의 결과가 좀 안 좋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두 분 이 당뇨라고 되는 것을 알게 되신 그런 어떤 원인이나 이유들이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당뇨 때문에 지금 약도 드시고 있고 고생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 나이살인지 살이 막 너무 많이 좀 찌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당뇨까지 따라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폐경이 오면서 살이 찌면서 이렇게 당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피 검사를 했는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두 분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일단은 몇 가지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얘기들인데 첫 번째가 이제 유전적인 내용, 두 번째가 이제 살이 좀 찌는 이제 비만에 대한 내용, 어떤 여성분들이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애 주기적인 원인들, 이런 것들이 진짜 당뇨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어쩌면 당뇨의 주 유발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당뇨병인 발병률이 15에서 20%도 되고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당뇨 있으시면 유전 비율이 무려 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신진대사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폐경 이후에 당뇨 유병률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완경 전후로 그룹을 나누고 탄수화물 섭취 후 신체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완경 후 그룹의 혈당이 급격히 상승된 것이 확인됐던 것. 10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질병이 돼버린 당뇨. 우리나라 환자 90% 이상은 후천적인 제2형 당뇨병인데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위에서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를 하고 분비된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관에 넘쳐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부동의 1위라고 하는데요. 당뇨병도 굉장히 높거든요. 당뇨병의 사망률은 6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50에서 69세 사이의 경우 당뇨 비율이 53.7%나 차지하고요. 최근에는 30대, 40대 이 젊은 당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15%나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가족병처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당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유전, 노화, 비만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전 당뇨 진단을 받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성남 씨.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남편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요즘에는 손도 막 저려갖고 손이 막 너무 아파서 칼질도 못 하겠어. 이렇게 칼질도 못 하고 행주도 이렇게 못 자잖아. 손이 아프고 저리면은 병원을 가봐야지. 이거를 혼자 이렇게 한다고 돼? 내가 저번에도 한번 병원 가보라니까 맨날 바쁘다고 안 가고. 남편분이 그래도 걱정이 되는지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혈압약을 먹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이번에 당뇨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콜레스테롤에다가 전부 다 진단이 나왔어요. 요즘에 손도 많이 저리고 다리에 쥐도 진짜 많이 나고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을 3개나 진단받은 상황. 이게 제가 지금 다 먹고 있는 약인데요.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약을 이렇게 먹게 돼서 최근에 병원을 가보니까 혈관 나이가 58세로 나온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당뇨는 특히 혈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고 중성지방이 쌓이면 혈관 벽이 딱딱해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며 운동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성남 씨. 건강 체질을 자랑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답답한 이유는 또 있다는데요. 같이 생활하는 남편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 진짜 또 야식 먹어? 와,
아니 맨날 저녁마다 그렇게 맥주에 치킨 먹고 나는 완전 종합병원인데 혼자는 신나셨어요. 그렇게 먹어도. 당뇨 진단 후 남편과의 식사 자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성남 씨. 당뇨 때문에 마음껏 먹지 못하는 아내 옆에서 이렇게 맥주의 야식을 즐기는 남편. 편분이 야식 시켜 먹으면 저런 못 참잖아요 저거. 진짜 남의 편이야 저거. 제가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저렇게 먹고 있으면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예. 아, 한 캔 가지고는 안 되겠구만. 아우 제가 원래 식탐이 많아가지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밥이면 밥, 빵이면 빵, 그냥 면이면 면, 라면에 다 먹어도 시원찮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당뇨 때문에 다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삶에 낙이 없습니다. 얄미운 마음을 꾹꾹 감추고 무사히 마친 식사 시간.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고통에 추가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것도 당뇨가 가져온 생활의 큰 불편함이라는데요. 당뇨의 3다 증상 때문에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네요. 저것도 고통스럽죠.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을 통해서 당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빠져나가는 당은 수분을 다량의 물을 같이 끌고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 갈증을 많이 느끼게 돼서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또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영양소 같은 것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해서 공복감은 더 심해지면서 더 많이 먹게 되세요. 그날 저녁. 밤이 깊었는데 성남 씨가 안 보이네요. 거실에도 부엌에도 안 보이는데 외출이라도 나가신 걸까요? 그런데 발코니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발코니에 계셨나 봐요? 아니, 어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밥도 줄이고 빵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면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너무 참고 참다가 정말 못 참겠어서 커피 한 잔 타서 마시다 보니까 빵 생각나서 저녁 식사까지는 잘 참았는데 자기 전에 터져버린 식탐. 남은 건 비어버린 빵 봉지들 뿐. 저는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속으로 응원을 해드렸는데 결국 빵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별명이 빵순이거든요. 너무 빵을 좋아해서 밥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고 밥을 먹었어도 빵을 보면은 또 빵을 꼭 먹어줘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스파이크 그거잖아요. 배구에서 스파이크 그러면 이렇게 팍 꽂히는 거. 그런 스파이크처럼 혈당 스파이크는 음식을 먹은 뒤에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하게 내려가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혈당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당뇨 합병증 발생률도 더욱 심각해집니다. 여기를 보시면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널뛰기 하듯이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당뇨 합병증 위험을 막기 위해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는 것, 당뇨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에 이 올라가는 걸 천천히 올려주는 음식이 있고요. 확 올리는 음식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바로 GI 지수입니다. 자, 한번 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골라보도록 하시죠. 옥수수 옥수수 저거 맛있죠. 나오면요. 야 라면 뺄 수 없지. 진짜 쌀밥도 정말 쌀밥도 버릴 수가 없고. GI가 높은 식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맛있어요. 그게 바로 달달한 탄수화물이 주는 맛인데 이 맛들이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거기 한번 빠지면 계속 먹어야 되고 먹는 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GI가 낮은 식품들을 가능한 한 자주 드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들, 밥 먹었어? 엄마 나 밥 먹었지.
뭐하고 먹었어? 그냥 치킨 같은 거 좀 시켜 먹었어. 치킨? 야채랑 좀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샐러드랑 같이 먹긴 했어. 너 건강검진 해봤니? 저번 주에 했어. 혈당은 어떻대? 아직까지는 뭐 정상이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대. 건강관리 해야 돼. 술 많이 먹지 말고. 요즘 희은 씨의 걱정은 타지에 나가서 사는 아들들의 건강 상태. 특히 당뇨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자주 살피고 있다는데요. 당뇨가 유전이 된다니까 걱정이 크죠. 저도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당뇨가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요즘 30대도 당뇨가 많다고 하던데 정말 애들이 걱정이 되고. 실제 국내 30세 이상 인구 14.4%는 당뇨를 앓고 있고 약 25%는 공복혈당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3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젊다는 이유로 당뇨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중 66.4%는 초기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 매일 아들 걱정에 살지만 정작 본인 건강은 잘 챙기지 못한다는 희은 씨. 예전에는 빵, 밀가루 음식 또 쌀밥을 너무 많이 좋아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당뇨 환자한테 잡곡밥이 좋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먹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잡곡밥 섭취는 꼭 챙긴다는데요. 하지만 반찬은 좀 부실한 것 같네요. 요즘에 입맛이 없으니까 그냥 밥에다가 젓갈류나 장아찌 위주로 사서 먹고 있어요. 혼자 먹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해서 먹을 수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염도 높은 반찬은 당뇨의 악영향이랍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나트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 합병증을 발생시켜서 당뇨병 치료를 어렵게 하기 때문인데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 혈관 안쪽을 둘러싼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혈관 내피세포는 혈액 응고나 면역 기능 등 다양한 과정에 관여해서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 발생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일상 영상 잘 봤습니다. 일단은 탄수화물 몰래 숨어서라도 빵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욕망이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못 먹으면 내가 나트륨이라도 먹는다. 좀 짭짤한 그걸 먹으려고 하는 그 욕망 또 봤습니다. 사실 당뇨는 먹는 게 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주 고민인 식후 혈당 상승과 당뇨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당화 혈색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등을 먼저 드시고 2번 단백질 및 지방이 포함된 고기나 생선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3번 밥이나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는 것도 조절할 수 있고 과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준비한 음식으로 한번 같이 식사를 해보실까요? 식이섬유는 탄수화물 흡수를 더디게 만들어주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지 않고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식사 시에 가장 먼저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는데요. 조금만 먹었는데도 금방 포만감이 느껴져서 진작부터 이렇게 순서를 알았더라면은 제가 많이 관리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식사는 이제 좀 뭘 해야 되는지 좀 포인트를 잡으셨고요. 식후에 바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혈당을 관리하는 데는 더 좋다고 많은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볼까요? 한 연구기관에서 하루 30분을 쭉 걷는 것과 식후 3번, 10분씩 바로 걷는 그룹으로 나누어 시험을 해봤더니 식후에 각 10분씩 걸었던 시험군에서 식후 혈당이 평균 22% 감소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오늘 모두 함께 식후 걷기를 실천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도 매일 식사 후 걸어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식후에 이렇게 살짝 걸어보니까 어떠세요? 기분도 좋고요. 너무 상쾌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저기 하니까 너무 좋네요. 식후 걷기가 좋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근육 안으로 포도당을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데 혈당 감소에 직접적인 작용을 해주고 열량도 소모하게 해주고 지방도 태워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기만의 비법으로 당뇨를 극복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치가 어렵기에 평생 관리가 필수인 당뇨. 하지만 잘 관리하면 혈당의 위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다는 분을 만나러 가봅니다. 매일 1시간 땀을 흠뻑 흘릴 정도로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게 일상이라는 43세 이지연 씨. 그런데 이렇게 젊고 건강한 모습인데 정말 당뇨가 있었다고요? 당뇨가 있으셨던 거 맞아요? 네. 저희 둘째가 지금 8살인데 걔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 당뇨였었거든요. 그 이후에 쭉 괜찮다가 이제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아이 낳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당뇨 재발하더라고요. 그때가 공복 혈당이 뭐 거의 180 이상 나왔었고 식후는 뭐 300 이상 되니까 막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거의 30대 후반이었는데 아이들도 막 어리고 이런데 좀 무섭더라고요. 봐봐, 이게 누구야? 당뇨 진단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 당뇨로 인한 가족들의 고생을 직접 봤기 때문이랍니다. 친정 어머니가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 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부터 당뇨 약을 드시기 걸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뭐 드시고 계시고요. 저 외삼촌이 또 당뇨 때문에 뭐 혈관 무슨 시술 뭐 이런 거 하시고 당뇨 합병증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저희 외할머니도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가족들이 당뇨 때문에 고생한 거를 제가 보니까 당뇨가 정말 무섭구나 그런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당화혈색소도 막 무섭게 올라오고 혈당도 무섭게 올라오고 하고 혈당 잡히지도 않고 하니까 진짜 무섭고. 임신과 탄수화물 중독증이 겹쳐 살이 인생 중 최대로 쪘을 때 찾아왔다는 당뇨. 혈당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는 몸무게도 최고 몸무게로 68kg에 다다랐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매일 확인한다는 혈당 수치. 지금 공복이라서 이제 100 미만을 항상 유지를 하거든요. 지금 90일이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몸무게도 무려 20kg을 감량해서 48kg. 아줌마랑 엄청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맞아. 그치, 엄마 살 많이 빠졌지, 저 때보다. 그 전에 당뇨 오기 전에는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당뇨는 이제 혈당은 정말 이제는 정말 이건 아니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최고로 힘들구나. 살 빼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독하게 했는데 혈당을 내리기 위해 매일 블로그를 작성하며 노력했다는 지연 씨. 특히 혈당을 높이지 않는 당뇨식을 개발해서 먹고 또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참 보람됐다고 하네요. 제가 당뇨 진단 전에는 제가 거의 뭐 지금 생각해보면 탄수화물 중독자였던 것 같아요. 뭐 빵 너무 좋아하고 단 거 너무 좋아하고 저녁에 또 와서는 또 맥주 마시면서 야식 먹으면서 맥주 마시고 정말 엉망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당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혈당 좀 내리고 해야 되니까 의식적으로 좀 좋은 거 챙겨 먹고 면 같은 것도 아예 다 끊고 이제 탄수화물 면 대신에 뭐 두부면이나 뭐 해초면 같은 걸로 좀 대체해서 먹고 비지가루로 이제 쿠키나 뭐 케이크 같은 거, 빵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밀가루 아예 안 들어가게 노밀가루로 해서 베이킹 제가 다 해서 먹고. 그래서 오늘 저희도 한번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혈당을 잡은 지연 씨의 식사법. 오늘 점심은 두부면 요리인데요. 두부면을 버섯과 함께 삶다가 들깨가루를 넣고 조금 더 끓여주면 완성. 보기만 해도 너무 고소해 보이는데요.
오늘도 지연 씨 덕분에 건강한 한 끼. 아예 다 넣어버릴 걸 그랬나? 가족들 혈당 걱정은 없겠어요. 이게 밖에서 회식이 잦은데 집에서 좀 신선한 재료 그리고 그런 밖에 조미료 많이 든 음식보다 이런 자연적인 재료로 요리를 많이 먹으니까 몸에도 좋아지는 것 같고 혈당도 좀 관리도 되는 것 같고요. 식단 관리와 더불어 몇 년 동안 매일 챙겨 먹었던 것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제가 혈당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항상 열심히 했고 식이 조절도 열심히 했고 이제 이거를 항상 식후에 먹으면서 좀 혈당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뇨 환자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았다는 키토 올리고당 고투카원은 무엇일까요? 주로 게, 가재 등의 갑각류에 들어있는 동물성 식이섬유의 한 종류인 키토 올리고당인데요. 갑각류에 풍부한 키토 올리고당이 당분의 흡수를 조절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키토산은 체내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불용성인 키토산을 효소 공법으로 잘게 쪼개서 저분자 수용성 물질로 분해한 형태가 바로 키토 올리고당 고투카원입니다. 키토 올리고당 고투카원의 혈당 조절 능력은 인체 시험을 통해서 입증됐는데요. 빵과 설탕 섭취 전에 키토 올리고당 고투카원을 1회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의 시험 결과 빵과 설탕을 섭취한 후 30분이 지나자 키토 올리고당 고투카원 섭취군에서 식후 혈당이 약 22.8%, 34.6% 감소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유액 속에 있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입니다. 아밀라아제 때문에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즉시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그게 흡수되고 혈당을 높이게 되는데요. 고투카원은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하고 세포 내로 당을 이동시켜서 에너지로 사용한 후에 그 남은 포도당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화효소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받은 소화효소가 활동을 멈추면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이 되면서 식후 혈당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험에서 당뇨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 값도 최대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혈당이 300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은 정상 혈당을 지키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경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딴 것보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건데 먹는 거 자체를 자기가 좀 공부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당뇨를 좀 개선했다는 거. 야, 이 부분 정말 대단하다. 저는 마지막에 먹은 고투카운 그게 궁금해요. 제가 앞에 갖고 왔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식후 혈당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속 혈당을 어떻게 잡는지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실험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앞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라면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얘를 분해하기 위한 소화 효소들을 좀 준비했거든요. 앞에 이 두 가지 수조가 우리 몸속 소화관 또는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일단 소화 효소를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몸속의 소화액 또는 소화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옆쪽에는 3숟갈 정도 이 안에 좀 넣어주시죠. 자, 이렇게 하면은 소화효소가 라면을 분해하기 위한 조건이 됐거든요. 자, 라면의 분해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기다리면서 당뇨를 극복한 두 번째 주인공도 만나봅니다. 매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왠지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은 모습.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혹시 당뇨 이겨내신 분 맞나요? 네, 제가 지금 명상 수행 중이라서 잠시 뒤에 말씀 나누시죠. 명상으로 마음 단련하는 것을 하루의 중요한 일과로 여긴다는 것. 그의 당뇨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뇨 극복 후 나날이 젊어지고 있다는 유대원 씨를 소개합니다. 혹시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나이로 74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당뇨 질환 때문에 조금 나이 들어 보였었는데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젊어지고 있습니다. 대원 씨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지금과 다르게 15년 전 당뇨를 진단받을 당시엔 살도 찌고 늘 피로했다는데요. 네, 제가 약 한 15년 전에 약간 눈이 침침하고 좀 불편해서 안과 진료를 받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과정 중에 당이 왔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당시 식후 혈당이 200을 상회하고 있어서 의사도 당뇨인지 몰랐었느냐라고 그 질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검진을 얼마 동안 안 했고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교만했었죠. 건강에 대해서만큼 자신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당화혈색소 6.6%. 바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한 번 올라간 혈당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는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 및 기능 장애로 주로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혈액 속에 많은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서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 즉 당뇨병이 됩니다. 이걸 잡지 않으면 혈당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당뇨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지금은 혈당, 당화혈색소 모두 정상 수치. 당뇨가 좋아지면서 얼굴까지 밝아졌답니다. 이렇게 좋아질 수 있던 비결의 첫 번째는 바로 걷기 운동. 그리고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방법이 있다는데요. 369 보법을 활용하는데 세 발짝 걸으면서 숨을 내뱉고 세 발짝 걸으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에 6발자국 걸으면서 숨을 내뱉고 6발자국 걸으면서 숨을 내뱉는 그런 369 보법을 사용하시면 호흡을 길게 늘릴 수가 있어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 진단 후 매일 쉬지 않고 걸어온 결과 당뇨뿐 아니라 관절염, 염증 질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일 목표 10,000보를 해서 평균 8,000보 이상, 9,000보, 거의 10,000보 가까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에 대한 규칙도 생겼는데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과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양을 많이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뭐 사과 반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유 한 잔.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잡곡을 좀 골고루 섞어서 수수라든가 무슨 뭐 콩이라든가 기름기 있는 육류는 가능한 피하고 먹더라도 구워서 먹지 아니하고 삶아서 수육 형식으로 야채와 함께 먹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 끼 식사. 내 손으로 직접 천천히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먹는 음식만큼 좋은 보약은 없겠죠? 그리고 숟가락을 들기 전에 밥보다 꼭 먼저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지금 매일 먹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당뇨가 올 확률이 높은데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인슐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 유병률이 올라가는 이유, 바로 인슐린 분비량이 줄기 때문인데요. 키토 올리고당 고투카원은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혈당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한 동물 실험에서 키토 올리고당 고투카원을 먹은 그룹의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이 높아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인 당화 혈색소 수치 감소도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전당뇨 단계인 51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섭취를 시켰더니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당화 혈색소가 4% 감소했다고 합니다. 당화 혈색소가 1% 감소했다는 건 평균 혈당으로 보면 약 29mg/dl가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당화 혈색소 수치가 낮을수록 당뇨 합병증 발병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면하고 소화효소하고 넣었던 수조 기억나시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소화효소만 넣었던 면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짠! 요렇게 변했습니다. 전형적인 소화가 진행된 면인데요. 면 자체도 이렇게 좀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흐물흐물한 면 느낌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면이 소화 분해가 진행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넣었던 건 어떻게 됐을까? 자, 짠! 자, 눈으로 봐도 얘는 탱탱한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극명히 나뉜 두 수조, 이유가 뭘까요? 섭취로 소화 효소가 억제되어서 탄수화물이 분해되지가 않았고 이렇게 포도당이 쌓이는 거를 막게 되면 혈당 상승도 줄어들고 식후 혈당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효과가 하나 있는데요. 두 분 나이 들면서 큰 변화 중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살이 나이살이 엄청 찌죠. 맞아요. 나이살에 대한 얘기인데 나이살 결국 빼려면 뭐냐? 다이어트. 고트카온이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아디포넥틴은 몸속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해서 지방 세포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당뇨 전 단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섭취시킨 결과 대조군에 비해 아디포넥틴이 2배 가량 증가했고요. 체지방은 7%, 허리둘레는 1.6cm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혈당도 잡고 살도 빠지고 너무 좋은데 어떻게 먹어야 좋은 건가요? 배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하루 섭취량은 750mg으로 식후보다는 식전 섭취가 좋고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하우스에서 당뇨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어떠셨나요? 몰랐던 점을 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도움이 돼서 앞으로 생활에 반영을 해서 열심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까지 당뇨 안녕! 당뇨의 원인은 다르지만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던 두 사람. 더 이상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생활 습관 바꾸기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식후에 바로 걷기를 실천했고요. 채소, 육류,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를 하는 거꾸로 식사법도 유지하기. 그리고 매일 키토 올리고당 고투카온 섭취도 꼬박꼬박 잊지 않았는데요. 열심히 노력한 2주일이 지나고 두 사람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피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2주 전에 비해 혈당이 감소했고 최희은 씨의 경우에는 정상 혈당 수치가 확인되면서 당뇨로부터 건강 회복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동안 음식 조절하고 운동 좀 열심히 했더니 좋아지는 게 보여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좋아지고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는 당뇨. 당뇨에 좋은 기본 생활 수칙과 좋은 음식만 잘 챙겨도 건강한 삶이 따라온다는 것 모두 기억하세요.
채널 A